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선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4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일상으로 마약이 파고들면서 적발 건수만 지난해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8,000명 수준이던 국내 마약 사범은 올해 9월까지 2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마약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22개 나라 마약 관계관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마약 유통과 관련 범죄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마약은 다크웹이나 SNS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만큼 쉽게 유통되다 보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10kg의 필로폰을 갖고 오려면 상당한 양의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 시장이 확대가 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부산이 마약의 공급 루트의 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갈수록 늘어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의 마약 단속국 같은 마약 전담기관이 도입돼 일관성 있는 마약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마약 퇴치를 위해 부산에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청정하다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제는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우려가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 신흥국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특히 이 마약 사범의 경우에서는 성별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직업에 관계없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사범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연령별로 좀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2019년에 마약 사범은 16,04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2년은 18,395명으로 3년 사이에 14.6%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에 벌써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약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특히 10대, 20대, 3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101% 3년간 증가를 했고 20대는 64.8%, 30대는 13.9%를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와 그리고 유흥클럽 일대의 단속량이 굉장히 많은 만큼 우리 부산시도 안전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인기 웹툰, 웹툰들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해 비행 청소년들이 마약 사업을 하는, 마약을 투약하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포털에 들어가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을 호기심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마약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들이 이제 마약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이 2.75억밖에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75억조차도 또 예산을 깎겠다라는 국회의 이런 엄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런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기능의 축소가 마약의 대중화의 한 변수다,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이게 정당의 그 논리로서만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에 대한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유학생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에 대해서 예방
예방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재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합 시스템과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이런 관세를 통한 뭐 밀수라든지 그리고 신종마약의 밀수도 있지만 군사 우편물이나 그리고 국내에서 음성으로 유통되고 있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그리고 의료 대체 마약류 증가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상위법으로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환각 물질이나 대체 마약에 대한 대안은 좀 없는 편이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제 정쟁이 아니고요. 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좀 차용하면은 그 마약 수사와 관련된 예산이 2,700억 원이 아니고 2.75억 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2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마약을 수사한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서지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만 560kg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단속해야 되는 기관들의 더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얘기를 해보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공항도 있지만은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되게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항구가 있다 보면은 마약이 좀 더 침투하기 쉽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부산에서 자랑스러운 네.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류 항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세계 환정량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 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해 공항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라이포트라는 부분이 이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올 8월까지 압수된 양이 518kg인데요. 네.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561kg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런 네. 항만이나 항공을 통해서도 밀수되고 있는 양은 많습니다. 이 마약이 아주 성행하는 이 국가나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네. 전쟁을 겪었거나 또 혹은 관광지거나 우리 부산은 두 가지 다 해당되죠. 사실은 마약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죠. 네네. 네. 그래서 국제사회 공조가 아주 강화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원산지를 찾아서 그 원산지를 엄벌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마약은 유입되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엄벌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뭐 1년, 길게는 3년 정도만 형을 살다가 다시 석방되는 구조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마약을 유통하면 사형을 사형이죠. 구형합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거의 잡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약을 좀 무관용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논평합니다.